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시험 요점 정리 핵심 문제 2교시 기본 요양보호 강론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2탄이고요. 이제부터 저랑 같이 간단한 설명과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업로드를 했을 때 바로 그거를 받으시려면은 동영상 밑에 있는 구독 버튼하고 알람 설정 꼭 해주셔야지 알람이 울려가지고 새로 업로드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양보호 시험을 10월 9일날 보시니까 10월 9일 전까지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요. 꼭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 실기시험은 45문항을 50분 동안 푸는데요. 요양보호 강론과 특수요양보호 강론 두 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저랑 같이 하시는 신체활동 지원 중에 개인위생, 환경관리, 체위변경, 이동, 감염, 안전관리 부분이 15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올렸던 1탄과 2탄 부분에서 거의 30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신체활동 지원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더 많이 나오는 게 치매 요양 쪽이에요. 요즘은 치매 요양 쪽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거의 10문제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신체활동 지원 부분 1탄, 2탄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진행이 되는 치매 요양보호 부분, 요 부분만이라도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험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부분인데요. 입안 닦아내기 부분 볼게요. 입안 닦아내기, 치아가 없거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요. 앉은 자세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 다음에 닦아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서 사용해서 입안을 깨끗이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안을 닦는 순서는요. 윗니 잇몸, 그 다음에 아랫니 윗몸, 그 다음에 입천장, 혀, 볼 안쪽 순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칫솔질 같은 경우에는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부터 치아 방향으로 3분간 닦아주십니다. 잇몸부터 치아 방향으로, 잇몸부터 치아 방향으로. 그리고 칫솔은 모가 부드럽고 적당하게 탄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의치 관리인데요. 의치는 틀니를 말을 하는 거예요. 틀니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 의치가 있고요. 전체 의치가 있어요. 부분 의치 같은 경우에는요. 클래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려서 빼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클래스프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클래스프는 이에다 끼는 금속 고리 있잖아요. 부분 의치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부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요 금속을 다른 이에다 딱 끼거든요. 끼는 고리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손톱으로 끌어올려서 빼내는 게 좋고요. 전체 의치, 전체 틀니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위쪽 의치를 뺀 다음에 아래쪽 의치를 빼서 세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척을 하는 경우에는요. 세정제 또는 주방세정제 있죠. 주방세제 묻혀서 미온수로 닦아내주시면 되고요.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에 담가면 안 드세요. 그러면 모양이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는요.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 때도 의치를 끼고 주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잇몸을 굉장히 압박하기 때문에 자극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뚜껑이 있는 용기에 물 또는 의치 세정제를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 틀니가 있어요. 틀니가 있으면은 요런 통에 의치 위에 의치, 아래 의치를 다 넣어주시고 물은 다 잠기게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요렇게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발 청결 기본 원칙 보실 건데요. 두발은 추운 날에는 따뜻한 낮 시간대에 머리를 감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머리를 감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 감고 계신 상태에서 소대변을 보시면은 서로가 불편하고 그리고 어르신이 바로 소변을 보셨을 때 대변을 보셨을 때 바로바로 치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 손질 같은 경우에는요. 빗질은 매일 해주시는데요. 머리카락이 많이 엉켰을 경우에는 물을 적신 후에 손질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잠시.
보시면요. 예. 손발 청결 돋기 볼 텐데요. 손발은 주기적으로 오일 로션을 사용해서 피부가 건조되지 않고 예방할 수 있게, 건조를 예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르신 몸도 마찬가지예요. 목욕하시고 나서도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해서 피부 건조를 예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과 발을 10분에서 15분간 따뜻한 물에 담가 주시고요. 그리고 손톱은 둥근 모양으로, 발톱은 일자로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그림으로도 나온 적 있어요. 이게 손이 이렇게 있으면요. 손톱은 둥글게, 그리고 이게 발톱은 일자로 이렇게 잘라주시라는 겁니다. 윗부분을요. 둥글게,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그리고 회음부 청결 돋기 보겠습니다. 여성의 회음부는 굉장히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음부는 굉장히 청결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고, 닦는 방향은 요도에서 질 항문 방향으로 닦아주시는데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생식기 있는 데서 항문 있는 데로 이렇게 앞에서 뒤로 닦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수도끼는요, 눈곱이 끼었을 경우 눈곱이 없는 눈부터 먼저 닦아주셔야 되고요. 눈의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사용한 수건면은 사용하지 않고요. 다른 면으로 돌려서 사용을 합니다. 면도도끼 볼 텐데요. 면도도끼는요,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주세요. 어르신 볼 이런 데를 덮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면도를 해주시는 게 건조한 것을 완화시켜주고 피부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져 있을 때는요, 아랫방향으로 잡아 당겨서 면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식욕 증진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전에 입안을 헹구게 한다. 2. 조명을 어둡게 해준다. 3. 밥을 공기에 가득 담아준다. 4.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 5. 식사 전후에 화장실을 이용하게 한다. 정답은 1번이죠. 제가 요거 앞에 1탄에서 그 뒤에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여기 2탄에 들어 있습니다. 식사 전에 입안을 헹구시게 하면요,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빠졌나 보네요. 예, 죄송합니다. 요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체활동 지원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그 관리 쪽 보겠습니다. 와상 상태인 대상자의 칫솔질을 도울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1. 칫솔은 자루가 얇은 것을 선택한다. 2.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칫솔질을 실시한다. 3.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칫솔질한다. 4.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5. 칫솔질 후에는 찬물로 두세 번 나누어 헹군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닦아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칫솔은 얇은 게 아니고 두꺼운 것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칫솔질을 하게 되면은 웅화웅화 하는 물이나 아니면은 치약이 기도나 식도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칫솔은 45도 각도가 좋고요. 그리고 칫솔질 한 후에는 찬물이 아니고 미지근한 물로 자극 없이 뱉어내시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코올로 닦는다. 2. 더운 물에 헹군다. 3번 의치를 착용한 채 잔다. 4번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한다. 5번 의치는 투명 용기에 담아둔다. 정답 몇 번이지요? 4번이죠. 제가 아까 그림도 그려드렸어요. 요렇게 보관통이 있으면은 위아래 의치를 놓고 물은 충분히 잠기게, 그 다음에 뚜껑 있는 걸로 뚜껑으로 덮어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변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에 방수포를 깔아둔다. 2. 지성용 비누를 사용한다. 3. 매일 통목욕을 실시한다. 4. 목욕 후 보습제를 발라준다. 5. 방안을 따뜻하고 건조하게 한다. 정답 뭐죠? 이거 피부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피부 보호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죠. 목욕 후에 오일 또는 로션으로 충분히 발라주셔서 건조함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보실 때 문제를 한 두세 번을 읽으셔야 돼요. 그 지문을 많이 보는 것보다 문제를 두세 번 읽어서 정확한 문제의 그 목적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질환. 아까 제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번 매독, 2번 치질, 3번 자궁암, 4번 대장암, 5번 요로 감염. 정답은 요로 감염, 그리고 방광염도 있었죠. 이 두 가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회음부 청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여성 회음부 청결을 위해 닦아주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질요도 항문, 2. 질 항문 요도, 3. 요도질 항문, 4. 항문 요도 질, 5. 항문 질 요도. 우리가 앞에서 뒤로 닦아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정답은 요도 질 항문 순서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세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수는 침상에 누워서 한다. 2. 눈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3. 깨끗한 눈을 먼저 닦고 눈 꼭 낀 눈을 닦는다. 4. 콧털이 나와 있어도 비염 때문에 깎지 않는다. 5. 웨이도 깊숙이 면봉을 넣어 기지를 제거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죠. 깨끗한 눈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눈 꼭 낀 눈을 닦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됐던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먼저 세안을 도울 때 깨끗한 눈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눈 꼭 낀 눈을 닦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수는 침상에 누워서가 아니고 앉혀서 앉은 자세로 진행을 하고요. 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셔야 되고요. 콧털은 깎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웨이도 깊숙이 있는 귀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스스로 면도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 면도 부분입니다. 1. 전기 면도기를 피한다. 2. 공동으로 면도기를 사용한다. 3. 주름진 피부는 면도하지 않는다. 4. 피부의 면도기 각도는 90도 유지한다. 5.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준다. 정답 몇 번이었죠? 5번이죠.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줘서 피부가 건조하는 걸 완화시키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기 면도기는 사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면도기 사용 안 해요. 개인 위생용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름진 피부는 아래쪽으로 당겨서 면도를 해주시는 게 좋죠. 목욕 도끼 한번 보겠습니다. 목욕을 할 때는요, 물 온도는 따뜻하게 40도씨 내외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시간은 2-30분 이내 목욕은 하고요. 그리고 목욕 중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통목욕 부분 볼 텐데요. 통목욕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있어요. 닦아주실 때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으로 닦아주시고요. 통목욕 시에 건강한 다리가 먼저 들어가고 마비된 다리 순으로 들어가고 나오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은 통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다리가 먼저 들어간다 생각하면은 낙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건강한 다리 먼저 들어가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다리가 먼저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통목욕은 5분 이내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침상 목욕 보겠습니다. 얼굴 닦는 순서 보겠습니다. 눈부터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 뺨, 입, 이마, 귀, 목 순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눈부터 먼저 가요.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이렇게 순서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눈부터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눈이 오염된 게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눈부터 먼저 닦아주시고 코, 가운데 쪽에 있는 거 먼저 닦아주시는 거예요. 코, 뺨입, 눈, 코, 뺨입, 이마, 귀, 목. 그리고 상하지는 손끝, 발끝에서 팔 허벅지 쪽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끝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시고요. 배꼽은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주세요. 그래야지 장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혈압이 높은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주의해야 할 사항.
혈압이 높으시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1. 창문과 욕실 문을 열어놓는다. 2. 식사 전에 목욕을 실시한다. 3. 목욕 시간은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4. 혈압이 높은 환자는 입욕을 금지한다. 5. 혈압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1시간 후에 실시한다. 정답은 5번이에요. 혈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혈압약을 복용한 후에 1시간 후에 실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욕을 할 때 창문과 욕실문을 열어놓게 되잖아요. 1번처럼. 그러면 찬바람이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리고 식사 전이 아니고 식사 후에 한두 시간 있다가 목욕을 실시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목욕 시간은 1시간 정도가 아니고 30분이었죠. 그리고 만약에 통목욕을 하시게 되면은 통목욕은 5분 이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은 환자는 입욕을 금지하진 않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한 후에 실시하는 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입욕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통목욕 시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씻겨주는 순서는 아까 저랑 같이 했었죠? 1번 팔, 몸통, 회음부, 발, 다리. 2번 팔, 몸통, 발, 다리, 회음부. 3번 회음부, 발, 다리, 팔, 몸통. 4번 발, 다리, 회음부, 팔, 몸통. 5번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정답은 5번이었죠. 발, 다리, 끝에서 끝에서 안쪽으로, 그리고 팔에서 몸통으로, 그 다음에 회음부는 마지막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침상 목욕 시 대상자의 얼굴을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얼굴 닦을 때 뭐부터 닦으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얼굴 닦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요 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쵸? 1. 귀, 코, 눈, 입. 2. 입, 눈, 코, 귀. 3. 눈, 코, 입, 귀. 4. 눈, 입, 코, 귀. 5. 코, 눈, 귀, 입. 정답이 몇 번이죠? 3번이죠.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요 순서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침상 목욕 시 대상자의 배꼽 중심으로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이유는? 1번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번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3. 피부 관리를 위해서. 4. 수치심을 억제하기 위해서. 5. 장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답은 5번이지요. 다음 문제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요거는 정말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우선 왼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왼쪽이 불편하신 분이죠? 오른쪽은 건강하신 거고요. 1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2번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3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4번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5번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정답은 1번입니다. 불편한 손부터 먼저 들어가시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옷 갈아입히기 부분이에요. 편마비 대상자의 옷 갈아입히기는 굉장히 시험에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옷을 벗길 때는요, 건강한 쪽부터 벗기고요. 옷을 입힐 때는요, 불편한 쪽부터 입혀요. 왼쪽 편마비 환자가 티셔츠를 입을 때 왼쪽 손보다 불편한 데부터 먼저 입고요. 그리고 왼쪽 편마비 환자가 옷을 벗으실 때는 건강한 쪽부터 오른쪽부터 먼저 벗깁니다. 예시 밑에 나와 있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티셔츠 입히는 순서는 불편한 쪽부터니까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수액을 맡고 있는 편마비 대상자일 경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순서가 나왔는데 이게 순서는 외웠는데 수액이 들어가 있다니까, 링겔 영양주사가 들어가 있다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이 수강생분들이 이 수액이 들어있다고, 수액을 차고 있다고 하실 때는 머리 부분을 수액으로 바꿔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액을 맡고 있는 편마비 대상자일 경우에는 머리 부분에 수액이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수액을 차고 계시대요. 이때 이분을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해도 문제를 푸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문제 가겠습니다. 대상자에게 탄력 스타킹을 신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탄력
스타킹 신기는 방법 쏠쏠치 않게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해서 문제로 넣었고요. 1번 동맥순환 장애를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신긴다. 2번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상체보다 높게 올려준다. 3번 스타킹 중간에 주름을 많이 잡히게 한다. 4번 신기기 쉽도록 스타킹을 펴서 놓는다. 5번 스타킹을 중간 정도로 올려준다. 신기는 방법 그리고 어떤 대상자에게 탄력 스타킹을 신기는지 요 두 가지 중에 한 문제가 나올 확률이 꽤 높거든요. 정답은 2번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상체보다 높게 올려줘서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탄력 스타킹은요, 하지 부종, 다리가 많이 부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탄력 스타킹을 신으시고요. 그리고 주름이 많이 잡히지 않게 해주셔야지 순환이 잘 되겠죠. 그리고 스타킹은 펴서 놓는 게 아니고 말아서 신으실 수 있도록 말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킹은 중간 정도가 아니고 끝까지 올려주시고요. 그 외에도 수면 시에도 탄력 스타킹은 착용하고 주무시는 겁니다. 다음 중 탄력 스타킹을 착용해야 할 대상자는 제가 앞 문제에서 어떤 분이 탄력 스타킹 착용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1번 피부에 화농성 염증이 있는 사람, 2번 동맥순환 장애가 있는 사람, 3번 다리에 부종이 있는 사람, 4번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 사람, 5번 다리에 상처가 있는 사람. 정답은 3번이죠. 하지 부종이 있으신 분, 다리에 부종이 있는 사람. 1, 2, 4, 5는 절대 탄력 스타킹을 신으시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예, 체위 변경 부분 보겠습니다. 체위 변경의 기본 원칙은요, 대상자에게 동작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데요. 근데 체위 변경이 뭐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르신의 움직임을 변경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 와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스스로 몸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체위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체위 변경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어요. 밑에 보이겠지만 앙하이, 반자이, 보기, 취기 등의 그 자세들이 형태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번갈아 가면서 2시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그 욕창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체위 변경을 해서 어르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랑 보실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신체 손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도 체위 변경의 기본 원칙입니다. 체위 변경의 형태로는 앙하이가 있어요. 앙하이 같은 경우에는 천장을 바라보고 똑바로 누운 상태예요. 그래서 똑바로 누운 상태를 우린 앙와이라고 하고요. 반자이는 반 앉은 상태예요. 완전 90도로 앉은 상태가 아니고요. 30에서 60도 정도로 그 반 앉아있는 상태. 이 반자이는요, 식사하실 때, 그리고 위간으로 콧줄 비위관 영양을 할 때, 그리고 호흡 곤란인 환자일 때 반자이를 취해줍니다. 보기는 엎드려 있는 상태를 말해요. 등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등 근육을 쉬게 해야 될 때 엎드려 있는 상태로 보기 자세를 취해줍니다. 축이 자세는요, 옆으로 누운 상태예요. 이거는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아니면 관장을 해야 될 때 옆으로 누워서 축이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가 신체 정렬을 유지하는 목적은 이거 신체 정렬을 유지하는 목적입니다. 신체를 왜 정렬시키고 체위 변경을 시키는지에 대한 문제죠. 1번 신속한 이동을 할 수 있다. 2번 관절의 굳어짐과 변형을 증가시킨다. 3번 편안함을 제공하고 신체 손상의 위험을 줄인다. 4번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킨다. 5번 피로를 증가시킨다. 정답은 3번이죠. 편안함을 제공하고 신체 손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체 정렬을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발을 벌리고 서서 지지면을 넓게 한다. 2번 무릎을 펴고 허리를 구부린다. 3번 대상자를 멀리서 보조한다. 4번 무게중심을 높게 둔다. 5번 배에 힘을 빼고 척추를 구부린다. 정답은 1번이죠. 한번 보실게요. 우리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어르신을 이동시키고 그리고 체위 변경을 할 때
발을 벌리고 서서, 넓게 벌리고 서서 지지면을 넓게 하고 그러고 나서 어르신을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 우리 다칩니다. 그리고 무릎은 구부리고 허리를 펴는 거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가까이서 밀착한 다음에 이동을 해야지, 안 그러면 다치세요. 그리고 무게중심은 높게 두는 게 아니고 낮게 두고요. 배에 힘을 주고 척추는 곧게 핀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침대 위에서 이동 후 안면 창백, 어지러움, 오심,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되는 사항은, 이거 앞에 1탄에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하고 같아요. 이렇게 안면 창백, 오심, 구토 이런 특이사항, 응급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정답은 딱 한 가지예요. 1. 다리를 다양 쿠션에 받쳐 올려 놓는다. 2. 담요를 덮어준다. 3. 옆으로 눕히고 물을 제공한다. 4. 침상을 올려준다. 5.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정답은 하나예요.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원래 자세로 빨리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간호사 또는 시설장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응급사항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보고해요.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다 보면요, 계속 밑으로 내려와 있으세요. 왜냐하면 반자이도 했다가 왕아이도 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점점 몸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어떻게 머리 쪽으로 끌어올릴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시트를 위에서 끌어당겨 올린다. 2번 두 사람이 침대 양쪽에서 어깨와 대퇴부를 잡고 동시에 올린다. 3번 요양보호사가 침대 발치에 앉아 발로 대상자 엉덩이를 밀어 올려준다. 5번 대상자가 양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올라간다. 5번 대상자는 오른손으로 요양보호사 목을 잡고 요양보호사가 끌어올린다. 정답은 2번이에요. 두 사람이 침대 양쪽에서 어깨 쪽하고 허리 쪽 잡고, 한 분은 엉덩이 쪽, 다리 쪽 잡고 동시에 올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서로 다치지 않으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침대에서 옆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때, 이거 옆으로 돌려 눕히는 게 뭐죠? 축이죠. 축이로 가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가 손으로 지지해야 할 신체 부위는 1번 양쪽 팔, 2번 목과 허리, 3번 머리와 어깨, 4번 어깨와 엉덩이, 5번 한쪽 팔과 다리. 정답은 4번입니다. 어깨와 엉덩이. 다음 문제입니다.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는 대상자의 관절 강직과 변형을 예방하는 방법은,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는 대상자래요. 그럼 와상 어르신이겠죠. 이 와상 어르신이 관절이 구축되거나 굳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변형되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1번 공기 침대 사용하기, 2번 탄력 스타킹 착용하기, 3번 체위 변경 해주기, 4번 방수포 사용하기, 5번 뜨거운 물주머니 대기. 정답은 당연히 3번이죠. 체위 변경 해줌으로써 어르신이 관절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로 굳어지지 않게, 그리고 변형되지 않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오랜 시간 누워있는 대상자가 와상 어르신이시죠. 호흡곤란이 나타날 때 도움을 주는 체위 자세는 1. 앙와이, 2. 보기, 3. 축이, 4. 반자이, 5. 슬흉위. 정답은 아까 호흡곤란이실 때 어떤 자세라고 했죠? 정답은 4번입니다. 반자이. 그리고 반자이는 그 외에도 호흡곤란일 때도 있고요. 식사시에도 반자이를 진행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체위 변경으로 올바른 자세는 1. 잠을 잘 때 엎드린 자세, 2. 얼굴을 씻을 때 반앉은 자세, 3. 식사할 때 바로 누운 자세, 4. 관장할 때 엎드린 자세, 5. 등에 상처가 있을 때 앉은 자세.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숫자가 잘못됐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저랑 같이 보실 건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2번입니다. 잠을 잘 때는 앙와이, 편안하게 누운 상태가 좋고요. 그 다음에 얼굴 씻을 때, 그때는 반자이, 그 다음에 식사할 때는 반자이, 관장할 때는 축이, 옆으로 돌린 자세, 그리고 등에 상처가 있을 때는 보기.
요런 자세를 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휠체어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휠체어 접는 순서 보실 건데요. 휠체어는 우선은 잠금 장치를 다 잠궈 주셔야 돼요. 잠금 장치는 양 옆에 있거든요. 양 옆에 있는 잠금 장치를 잠근 다음에 발 받침대를 올려요. 그리고 시트를 들어 올리고 팔걸이를 잡아서 접습니다. 요 순서대로 휠체어를 해주셔야 되고요. 휠체어를 이동할 때, 어르신과 함께 이동할 때 문턱이 있어요. 문이 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서 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휠체어 뒤쪽에 우리가 끄는 쪽에 보면은 고무 발판이 있어요. 그거 누르라는 소리예요. 앞 문턱을 갈 때 이렇게 밟아서 앞바퀴 들어 올려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턱을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턱을 내려갈 때는 뒤로 돌려서 내려가 주셔야 합니다. 어르신이 앞으로 쏠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요.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가시고요. 내리막길도 똑같이 지그재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고꾸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지그재그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 있잖아요. 울퉁불퉁한 길에는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뒤로 젖힌 상태로 이동하셔야 어르신이 불편함이 없게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뒤로 들어가요. 뒤로 들어가서 문이 열렸을 때 바로 앞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뒤로 들어갑니다. 침대에서 휠체어 이동 방법 보실 건데요. 휠체어를 건강한 쪽으로 침대에 평행하게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 다음에 발 받침대를 젖히고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에 무릎을 지지해 주고요. 몸을 회전시켜서 휠체어에 앉혀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휠체어를 건강한 쪽에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쪽. 문제 추후에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보행기를 이동할게요. 보행기 이동할 때 어르신 이렇게 잡고 하시는 거 있죠? 보행기 이동할 때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한 대상자는 보행기가 먼저 가고요. 그리고 한쪽 발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고 한쪽 다리가 유난히 약해요. 편마비가 있으세요. 그럼 대상자 같은 경우는 약한 다리하고 보행기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뒤쪽에서 보행 매트를 잡고 어르신과 함께 걷는 겁니다. 지팡이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팡이를 딱 들었을 때 똑바로 섰을 때 손목 높이 정도 되는 지팡이가 가장 적당하시고요. 그리고 평지나 계단을 내려갈 때는 지팡이 먼저 가고요. 불편한 다리 먼저 가고 건강한 다리가 갑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요. 지팡이 가고 건강한 다리 가고 마비된 다리 이렇게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순서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휠체어 덮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가나다라 2. 나가라다 3. 다가나라 4. 가다나라 5. 가라다나.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잠금 장치를 잠가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잠금 장치를 잠가주는데 그럼 가겠네. 가로 시작하는 게 먼저야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1번, 2번, 5번 중에 1번, 4번, 5번 중에 정답이 있을 거고요. 잠금 장치 한 다음에 발 받침대를 올리라 그랬어요. 발 받침대를 그럼 라야. 그쵸? 그럼 이거 다 정답 아니네요. 정답은 벌써부터 나왔네요. 5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시트를 들어 올리고 팔걸이를 잡아 접습니다. 그래서 가라다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폭이 넓고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이에요. 이때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안전하게 오르는 방법은 1. 지그재그로 밀고 올린다. 2. 휠체어는 뒤로 돌려 오른다. 3. 잠금 장치를 잠그고 오른다. 4. 휠체어 앞바퀴를 들고 오른다. 5. 휠체어의 받침대를 접고 오른다. 정답은 1번이죠. 2번처럼 뒤로 돌려서 오르는 거는 내리막길을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잠금 장치를 잠그면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휠체어가 절대로. 다음 문제입니다. 휠체어로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할 때 옳은 것은 1. 지그재그로 이동한다. 2.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3.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한다. 4. 브레이크를 반쯤 잠그고 이동한다. 5.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한다. 정답은 5번이죠.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침대에서 휠체어를 놓는 위치와 각도는
왼쪽 편마비예요. 왼쪽 편마비. 제가 아까 침대에서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건강한 쪽이라고 했죠. 건강한 쪽. 건강한 쪽이라고 했으면은 이분이 왼쪽 편마비래요. 그러면은 오른쪽이 건강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오른쪽이겠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30에서 45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정답이 1번이겠죠. 요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편마비 대상자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긴데 그럼 건강한 쪽이 침대에 다 있어야 된다 그랬고 각도는 30에서 45도라고 했어. 그럼 정답 1번이겠다. 요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는다.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난다. 양쪽 무릎을 바닥에 지지한 상태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든다. 이거 문제가 안 보이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문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선은 보겠습니다.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인데요. 우선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냐면요. 바닥에서 휠체어로 어르신을 옮기잖아요. 1번은 무조건 잠금장치예요. 잠금장치를 잠가주셔야 돼요. 잠금장치 잠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자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는다. 요게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상자 뒤에서 한 손으로 허리를 잡아주고 한 손은 어깨를 지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게 3번이고요.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어서 휠체어에 앉혀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순서만 봤을 때 잠금장치, 그 다음에 2, 3, 4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라가 아무래도 잠금장치였던 것 같아요. 잠금장치 한 다음에 이게 잠금장치인 것 같습니다. 잠금장치 다음에 팔걸이로 잡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쪽 세워서 일어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보행기를 이용할 때 팔꿈치를 굽히는 각도와 보행기 높이로 옳은 것은 보행기를 이용할 때 팔꿈치를 굽히는 각도, 요 팔꿈치를 굽히는 각도는 30도 정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보행기 높이는요, 둔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그럼 둔부가 뭐예요? 둔부는 허리 아래부터 허벅지 위까지 사이 중에 좌우의 살이 가장 두툼한 부분을 둔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돕기 전에 우선적으로 지팡이를 확인해야 하는 것. 요거 시험에 솔솔찮게 나왔어요. 지팡이로 어르신이 걷기 전에 어르신의 지팡이를 확인하는 건데요. 지팡이 확인할 때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지팡이 모양, 2번 지팡이 재질, 3번 지팡이 색깔, 4번 지팡이 손잡이, 5번 고무 받침이 닳았는지 여부. 정답은 5번입니다. 그 외에 지팡이를 보행하기 전에 걷기 전에는 고무 받침이 달아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손잡이는 안전한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걸을 때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잡아주시게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팡이의 위치는 발 앞 15cm 그리고 발 옆 15cm 지점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우측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평지를 걸을 때 올바른 보행 순서는 이거 지팡이 짚고 움직이는 건데 우측 편마비 대상자래요. 그러면은 오른쪽이 편마비가 있으신 대상자겠죠? 요때 어떻게 평지를 걸을 것인가? 1.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2.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3.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정답은 5번이죠.
왜 5번이냐면요. 지팡이를 짚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팡이가 먼저 가야 돼요. 지팡이 간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평지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다리가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가죠.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요렇게 가기 때문에 정답이 그렇고요. 요거 한번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래요. 그리고 왼쪽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지팡이를 이용해서 버스에서 내릴 때 이동 순서래요. 버스에서 내릴 때 그러면은 어떻게 간다고? 먼저 지팡이 먼저 간다고. 그쵸? 지팡이 먼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버스에서 내릴 때래요. 그럼 버스에서 내릴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단처럼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계단처럼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이거 계단 내려가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 계단 내려올 때 어떻게 했죠? 계단 내려올 때 똑같았었잖아요. 평지하고. 그럼 지팡이, 그 다음에 불편한 다리, 불편한 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요 순서 되겠죠?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팡이, 왼쪽 편마비니까 불편한 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정답은 1번이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버스에서 내릴 때 똑같이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계단을 내려올 때 지팡이 짚는 방법이구나 라고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하실 수 있어요. 감염 및 안전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손 씻기는 감염 예방이 가장 쉽고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인데요. 식사 전이나 그리고 화장실 사용 후 분비물을 만진 후에는 꼭 닦아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요양원에 있는 요양보 선생님들한테 수시로 손 씻기를 많이 하시라고 권하고 저 또한 그래요. 그래서 하루 8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저도 못해도 한 30번 정도는 손을 씻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손 씻기는 어르신을 위하기보다 나를 보호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요양원에서 처음 일을 할 때 거침없이 장갑도 안 끼고 그러고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손도 바쁘니까 좀 못 씻고 이랬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 소변이 묻었는데 바로 안 씻으니까 소변이 묻어있는 곳이 따갑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에 그 발적 같은 게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막 장갑을 안 끼고 어르신 막 다 하니까 손가락에 무좀이 걸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거를 무좀을 없애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겪어보니까 이 손 씻는 것은 우리 요양보호사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예방 활동이라는 게 저는 막 가슴속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분비물 처리 방법을 볼 텐데요. 배설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 착용해 주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설물이 닿았을 때 피부에 저희가 문제가 생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장갑을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오염된 세탁물은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로 따로 배출을 해 주시고요. 가정에서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건을 각자 따로 세탁을 해 주셔야 돼요. 배설물이 묻어 있는데 다른 옷이랑 같이 빨면 안 되죠. 그리고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에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 다음에 필요시 소독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해요. 배설물 처리 시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물 비누로 꼭 씻어주셔야 돼요. 장갑 착용했다고 나 안 묻었어 이러면 안 되시고 장갑 착용해 주시더라도 벗고 물하고 비누로 손을 꼭 씻어주셔야 합니다. 복지연구는 구입 품목이 있고 대여 품목이 있어요. 우리가 요양보호 개론 1교시 중에서 배웠던 것처럼 등급을 받으시게 되잖아요.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그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복지용구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막판에 한번 기억나시나 한번 여쭤볼까요? 복지용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일반적으로는 몇 프로죠? 바로 대답이 안 나오시죠? 15%입니다. 우리 재가급여 형태의 복지연구가 들어가죠.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시설급여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 다음에 재가급여는 6가지가 있었어요.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복지용구. 그리고
그렇게 복지연구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률이 20%였고요. 그리고 재가급여는 본인부담금률이 15%였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면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복습하셨으면 됩니다. 이 복지연구는 구입 품목이 있고 대여 품목이 있는데요. 개인 위생용품이거나 아니면 소모품에 해당하는 것들은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여 품목 같은 경우는 등치가 크고 다시 소독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대여 품목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동 변기, 어르신 개인 변기, 이동 변기를 구입해야지 대여하게 되면 이거 누가 써요? 그쵸?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그리고 안전 손잡이, 간이 변기, 미끄럼 방지 용품,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빨아 쓰는 요실금 팬티도 그 복지연구에 들어가거든요. 요런 것들, 그리고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복지연구의 구입 품목이고요. 대여 품목으로는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경사로 이런 것들은 대여 품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피가 크고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소독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대여 품목입니다. 근데 특이사항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예요. 원래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대여 품목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작년인가부터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구입 품목까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대여도 되고 구입도 되는 항목입니다. 낙상 시 돕는 방법 볼 텐데요. 우선은 어르신이 낙상하셨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때 어르신이 못 일어나시겠대요. 전혀 막 아픔을 호소하시고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119에 먼저 신고해 주시고 이동하지 않고 대상자를 그대로 눕힌 다음에 안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낙상은 문턱을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실습을 나가셨을 때 요양원도 방문을 하시잖아요. 요양원에 문턱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문턱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문 있는 데가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경사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문턱을 없애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위의 물건을 최소화하고 정리해서 걸고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침대 난간은 올려주셔야 되고요.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어주시는 게 낙상 예방의 제일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재 예방법 볼 텐데요. 화재 예방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 개의 전기기구 플러그 함께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음식 조리할 때 가급적 주방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로 옆에는 세탁물이나 이렇게 탈 수 있는 것들을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옆에 놓지 않고요. 그리고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미리 알아두고 사용법을 익혀주시면 됩니다. 대피 요령은요. 화재 시의 대피 요령인데요. 엘리베이터 절대 타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래층으로 대피를 못할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18층에 살아요. 18층에 사는데 밑에가 다 타가지고 거기를 내려갔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럴 때는 옥상으로 대피를 하고요. 불속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싼 다음에 통과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기가 있는 곳은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이동합니다. 왜냐면 연기는 위로 솟아오르기 때문에 가장 밑에 자세가 가장 낮을 때 제일 연기가 적기 때문이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셔야 돼요. 바람이 불고 있는 쪽에서 계시다가는 이렇게 화염에 휩쓸리실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물에 적신 의류로 문틈을 막아주셔야 저한테까지 화재가 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실내가 어두우면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이렇게 타고 오시는데 이 벽을 짚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시면 안 돼요. 벽을 짚은 손을 바꾸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주셔야 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옷은 더운 물로 세탁한다. 아니죠. 찬물에서 더운 물로. 그 다음에 2. 배설물을 만들 때 장갑을 착용하고 씻지 않아도 된다. 씻으시라고 했습니다. 3. 오염된 세탁물과 일반 세탁물을 분리해서 세탁한다. 맞습니다. 4. 한 번 착용한 장갑은 세척하여 다시 사용한다.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5번. 분비물은 세면대에 버리고 물을 내린다. 아이고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대상자로부터 나온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를 교환할 때는 소독 가운을 착용한다. 2. 배출될 가래는 세면대에 버리고 물로 흘러보낸다. 3. 배설물이 묻은 의류와 일반 세탁물을 함께 세탁한다. 4. 혈액이 묻은 세탁물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5. 장갑을 끼고 배설물을 만진 경우는 손을 씻을 필요가 없다. 정답이 몇 번이죠? 4번이죠. 혈액이 묻어 있거나 체액이 묻어 있는 거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궈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기도에서 가래를 제거하는 흡입 물품을 가정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흡입 물품은 석션이라고 해요. 가래 빼내는 그 기계를 말을 합니다. 1.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버린다. 2. 사용한 장갑은 씻어서 재사용한다. 3. 고무 카테터는 삶은 후 햇볕에서 건조한다. 4.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소독한다. 5. 가래가 담긴 흡입병은 가득 차면 비우고 닦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왜 그런지 저랑 같이 보실 건데요.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깨끗이 세척해서 다시 쓰시면 되고요. 사용한 장갑은 버려요. 그리고 고무 카테터는 삶은 후에 그늘에서 말려야 돼요. 햇볕에서 말르면 모양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가래가 담긴 흡입병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무조건 비워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가래가 아직 안 찼다고 몇 날 며칠 그 가래 찬 흡입병을 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일 1회 이상 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노인의 신체적 변화 중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은 노인분들이 왜 낙상이 쉽게 노출이 될까요? 1. 근력이 강화됨. 5. 2. 시야가 넓어짐. 3. 골밀도가 증가함. 4. 균형 감각이 떨어짐. 5. 반사작용이 뛰어남. 이런 문제만 나오면 엄청 땡큐죠. 정답은 4번이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욕조의 손잡이를 없앤다. 2. 욕실 문턱을 낮춘다. 3. 계단에 작은 깔개를 놓아둔다. 4. 침대 바퀴 잠금 장치를 풀어준다. 5.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들을 정리한다. 이거 정답 5번이죠.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들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1.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 플러그를 꽂아둔다. 2. 화재가 났을 때는 가능한 움직이지 않는다. 3. 가스를 이용하여 요리할 때는 주방을 벗어나지 않는다. 4. 난로 주변에 연소되는 물건을 가까이 둔다. 5. 화재 발생 시 가능한 창문을 열지 않는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빼고 다 반대예요. 1번에 전기 플러그 꽂아두지 않는 거고요. 화재가 났을 때는 이동해야죠. 그 다음에 난로 주변에 연소되는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고요. 화재 발생 시에는 가능한 창문 열어가지고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 아까 제가 그랬죠. 개인용품 같은 경우는 구입 항목에 거의 해당되고요. 그리고 대여 항목에 해당되는 거는 부피가 있거나 아니면은 소독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럼 1번 지팡이, 2번 간이병기, 3 목욕의자, 4 성인용 보행기, 5 수동침대. 지팡이, 간이병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는 개인용품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여기까지 저랑 같이 한번 보셨고요. 시작하는 방법은 그만 말하고 이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시험을 앞두고 며칠 앞두고 있잖아요. 이 요양보호사 시험을 시작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이렇게 동영상 보고 그리고 문제 풀이하면서 행동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들어가세요.